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제로미 쌤입니다. 오늘은 미드 쉐도잉 할 때 미드 쉐도잉 효과를 4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팁입니다. 첫 번째 팁은 각 영어 단어의 한국어 의미를 잊어버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의아하실 텐데요. 제가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영어 단어의 한국어 뜻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단어를 1대1 대응으로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go, 가다, come, 오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단어들 외에 많은 동사들, 형용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영어의 진짜 의미와 그 단어의 진짜 의미와 한국어 단어가 그 의미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영어는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발달해 온 언어고요. 한국어는 우리나라에서 발달해 온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말은 있을지라도 똑같은 의미가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단어를 하나 사전에서 찾아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의미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단어가 그렇게 여러 개의 의미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말해야 절 어색하고 이때는 이렇게 말해야 자연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의미가 생긴 것 뿐입니다. 웬만한 영어 단어들은 거의 그 의미가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take나 get처럼 그 의미가 조금 여러 개로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take를 예로 들어봤을 때 우리나라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take가 뜻이 42개가 나옵니다. 동사로서. 그러면 take가 그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take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미지로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우리나라 그 뜻과 똑같이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그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그러면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이미지, 느낌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 쉐도잉을 하실 때 어떤 단어를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는 그 단어의 한국말 뜻을 찾아는 보되 그 한국말 뜻을 100% 믿지 말고 그것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 상황에서 그 등장인물이 어떤 느낌으로 그 단어를 말하는지 거기에 집중하셔서 그 단어의 이미지나 느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그 똑같은 느낌이 내 안에 들 때 그 말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뜻은 참고만 하시고 그 상황에서 그 문장에서 어떤 뉘앙스로 그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파악하신 뒤에는 해당 영어 단어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드시는 것이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한국어 해석을 본 후에는 그 해석을 잊어버리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단어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통 영어를 한국어로 바꿀 때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의역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역을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영어에서 얘기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의역을 해서 의역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영어의 그 문장의 참 뜻을, 참 느낌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Let me think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let me think라는 말은 내가 생각 좀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그때 그 let의 독특한 느낌이 있고 let me 이렇게 나갈 때 그 독특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익혀야지만 내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let me think를 응용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let it go, let it go. 그것이 좀 가게 좀 놔둬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 의역을 했죠. 다 잊어버려 이렇게. 그러면 다 잊어버려 할 때는 let it go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let it go의 의미가 좀 왜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가게 놔둬, 그냥 흘러가게 놔둬 이런 의미로 좀 불편하더라도 직역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 직역에 나오는 그 의미, 그 영어의 의미, 그 영어 자체의 의미를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let으로 시작되는 더 다른 어떤 문장도 우리가 익힐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갈 때 내가 되게 친한 사람입니다.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또는 내 배우자이거나 할 때 Let me carry that bag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을 때는 Can I carry that bag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맞지만 아주 친하고 내가 그걸 해주는 것이 당연할 때는 Let me carry that bag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Let me carry that bag 내가 그게 좀 할게 이렇게 할 때 Let me 이렇게 합니다. 또는 친구랑 거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라자냐를 갖다 오븐에 넣어놓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좀 체크를 해야 될 때 상대방한테 굳이 can I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let me check the lasagna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let에 대한 활용이 많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장을 한국말 해석을 보고 나서는 한국말 해석은 좀 묻어놓고요. 또는 점점 멀어지게 하고 그 영어 문장 자체의 느낌에 집중하셔서 이때 let이 어떤 느낌으로 쓰였는지 let me think가 어떤 느낌으로 쓰이는 건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문장을 익혀나가시면 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꿀팁입니다. 단어와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느껴보세요. 이러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문장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익히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있죠. 대표적인 연결고리가 전치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접속사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할 때 독특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익혀나가야지만 긴 문장을 우리가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m so tired that I can't keep my eyes open.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I am so tired. 여기까지 쉽죠? I'm so tired. 근데 that 이렇게 나갑니다. that. 이때 that은 I'm so tired that 하면서 that의 느낌은 그래서 그 결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또 뭔가 그 결과적으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I'm so tired that I can't keep my eyes op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m so tired까지 하고 that의 느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I can't keep my eyes open. I can't keep 할 수가 없다. My eyes를 어떻게 오픈된 상태로. 그래서 I can't keep my eyes open.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연결될 때의 느낌을 갖다가 충분히 내가 알아야지만 나중에 비슷한 문장을 또 보고 또 한 번 더 익히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한국어 해석을 보시고 나서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단어 하나하나에 그 연결되어 갈 때의 느낌 이거를 좀 충분히 면밀하게 보시고 느껴가시면서 익히시면 훨씬 더 잘 익혀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네 번째 꿀팁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인물의 감정에 집중해서 쉐도잉 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미드 쉐도잉 학습의 최대의 장점은 항상 상황이 주어지고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감정이 없이 배운 단어는 절대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쉐도잉 할 때는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그 등장인물의 빙의가 되어서 따라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 단어나 표현을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고 내 언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다른 친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상대방이 나는 I don't care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우리 셋이 다 친구인데 좀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How can you say that? How can you say that? 이걸 갖다 좀 감정을 더 증폭시켜서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How can you say that? 이런 식으로 해서 How can you say that? 이런 식으로 감정을 좀 증폭시켜서 내가 그걸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너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러면 I'm so happy to meet you. 이렇게 그때는 굉장히 내가 진짜 해피한 것처럼 느낌을 살려서 I'm so happy to meet you. I'm so happy to meet you. 이렇게 감정을 증폭시켜서 내가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I'm so happy to meet you. 이렇게 감정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따라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그 단어나 표현을 내 걸로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절로 외워지게 하세요. 네,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미드 쉐도잉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문장을 갖다가 자꾸 외우려고 하시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외우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단어 하나하나를 면밀히 파악해 가면서 그 단어의 되는 느낌을 익혀가면서 자꾸 따라 하시다 보면은 그 문장이 저절로 외워집니다. 즉 저절로 외워질 때까지 따라하는 것이 포인트지 그걸 갖다가 외우겠다는 목적으로 따라하시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영어를 예를 들어 봤을 때 한국말로 이걸 하고 싶으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여행 영어를 외우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외운 문장은 사실은 써먹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색하고요. 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딱 맞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출입국관리소에서 그냥 몇 마디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말을 배울 때는 앞으로 이게 응용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어 하나하나의 느낌,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는 그 느낌을 살려가면서 계속 많이 반복하고 또 감정을 증폭시켜서 따라하고 하다 보면은 그 문장이 저절로 외워지고 내 것이 됩니다. 그때까지 따라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드 쉐도잉 꿀팁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여러분 미드 쉐도잉 하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느낌 영어 제레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